돈틀리스? 나 근데 진짜 이거 와, 이런 거 날개만 봐도 알아요.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모형, 특히 그 중에서도 전투기 모형을 좋아하는 김동교입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모형을 접했었고,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 모형을 만들다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다시 모형 생활을 잠깐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모형 생활을 다시 시작한 것은 대략 한 13년 정도 됩니다. 대략 500개는 넘습니다. 그 6.25가 한참인 52년 1월에 그 평양 동측에 있는 승오리 철교를 이제 폭격하는 모형을 만든 건데요. 이렇게 만든 모형을 디오라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철교를 폭격하는 우리 한국 공군의 P-51, 지금은 F-51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P-51 머스탱이었고, 그 P-51이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한 장면을 만들어 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잘 만드셨다. 근데 그냥 단 하나의 프라모델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한 장면을 만드신 거잖아요.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스토리를 만든 게 난 너무 네. 폭파 장면은 베개나 인형에 들어가는 화학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솜은 약간 몽글몽글한 형태를 잡기에 좋아서 이렇게 폭파가 돼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그런 형태는 이제 화학솜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밖에 이렇게 파편이 튀어서 물보라가 일어나는 것은 탈지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탈지면은 찢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미사일이 발사된다든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뭔가 반대로 이렇게 뭔가 튀어오르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기에 적절한 재료라서 화학솜과 탈지면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 비행기를 이제 P라고 한 이유가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페트롤, 초계기, P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게 한국군 명명법에서 나중에 F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투기, F-51, 아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강릉의 10전투 비행단 전력들이 떠서 네. 승오리 폭격을 한 거죠. 했어요. 결국 성공했어요. 해서 성공을 합니다. 이게 미군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거를 몇 번 만에? 몇 번만 해요? 4번? 오, 세 번. 세 번만 해요? 세 번 만에 번입니다. 김신 장군이 얘기를 한 게, 이건 한국 공군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작전이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이거는 그 모두 다 잘 아시는 전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F-14 톰캣이고요. 그 미 냉전 시대에 미 해군은 그 항공모함 부대를 폭격하러 오는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로부터 항공모함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닥에 보이시는 이 미사일이 피닉스 미사일인데, 이 피닉스 미사일이 한 120km 이상 사거리가 긴 미사일입니다. 날개가 그 움직이는 가변익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속에서는 날개를 펴고 고속에서는 날개를 접는 그런 형태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서방 전투기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전투기가 F-16입니다. F-16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카나드가 2개 더 달린 형태의 CCV라는 기동성 테스트 기체인데요. 기존의 전투기들은 이제 그 유압식으로 해서 조종을 하는 개념이었다면 F-16은 이제 전자식으로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는 그 기능을 도입한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전투기를 조종할 때 조종 스틱이 가운데 다리 사이에 있는 거에 비해서 F-16은 옆에 사이드에 그 손으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투기인데요. CCV라고 하는 거는 Control Configured Vehicle이라고 해서 앞에 카나드 있는 F-16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항공 역학적으로 조종을 하던 비행기가 카나드도 달고 뭣도 달고 하면서 비행기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날라볼게.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실험이 가능하게 하면서 장점이 있죠. 공대지 타격하려면 한번 이렇게 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냥 나 헬기처럼 가면서 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한 기체예요. CCV. 아. 그러니까 기존 전투기랑은 다르니까 네. 저건 양상되지 않고 배 밑에 달려있는 저 네, 카나드. 테스트용. 예. 야, 와, 간다. 이 한 발을 위해서. 그렇지. 이 한 발을 위해서. 그 미 해군의 급강하 폭격기인 SDB 던틀리스라는 급강하 폭격기입니다. 이 바닥에 보시면 폭탄을 장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그 날개 플랩에 보면 이제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이브 브레이크라고 해서 급강하 폭격을 할 때 이걸 플랩을 펼쳐서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정확하게 그 하방에 있는 목표에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형태로 고안된 전투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 돈틀리스가 급강하 폭격기인데 아까 플랩을 얘기하셨는데 90도로 비행기가 꺾어서 내려오면 속도가 엄청나게 증폭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팔림 셋이잖아요. 지금은 전투기들이 유압식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엔 기계식이거든요. 힘으로 속도를 힘으로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 속도를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플랩을 펼치는 겁니다. 스피드 브레이크를 펼치면 속도 많이 나가면 안 돼. 하고도 그렇게 하면서 폭격을 하는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고도에서 폭격을 하면 급강을 하니까 정확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행기가 보통 이렇게 폭격을 하면 폭탄이 떨어지면서 탄도가 어디 맞을 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정밀무당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이걸 아예 이렇게 떨어뜨릴게. 밑으로 딱 떨어지니까. 와, 씨, 너무 무섭겠다. 그거는 이제 2차 대전 때 그 미 해군이 있었던 FOF 와일드캣이라는 전투기입니다. 일본의 제로 전투기가 가볍고 선의 반경이 작은 점을 이용해서 도그파이트, 그 공중전에 특화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미군의 전투기들은 그 덩치가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대신 선의 반경이 작아서 초기에는 고전을 많이 했던 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일드캣은 서로 무전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제로기는 무전기가 없었던 부분을 이용해서 두 대가 짝을 이뤄서 그 팔자를 그리면서 제로기가 뒤에 붙으면 한 대가 유인을 하고 다른 한 대는 반대편에서 와서 이렇게 제로기를 격추하는 태치위브 전술을 만들었던 전투기로도 유명한 전투기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의 제로센 네. 빵빵식 영식 전투기라는 게 있어요. 공중전에서 당시 최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다면서요, 이게? 예, 가볍고 나무 재질 뭐 해서 되게 가볍고요. 기동성이 엄청 뛰어나요. 근데 미군 전투 조종사들이 되게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와일드캣으로 들어오면서 아까 전술이 바뀌잖아요. 네. 2대1 전술로 바뀌는 거죠. 하나는 앞에 있을게, 내가 얘를 죽일게. 그런 전술을 먹기 시작해요. 근데 당시에 그 진주만 그 공습 때 제로기를 하나 노획하게 되면서 그 제로기의 특성을 분석을 해서
6F라는 헬켓이라는 전투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거는 더욱더 강력한 그 엔진 힘으로 고속으로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화력도 12.7mm 6정을 갖추면서 강력한 화력으로 제로기를 일명 학살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헬켓이 예전에는 제로기가 이렇게 쫓아오는 제로기가 수직 상승을 해요. 네. 그 전 비행기가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추력이 떨어져서 나는 못 쫓아 떨어지면 이제 제로기가 이제 됐어 하고 놔서 요격을 한 거예요. 꼬리를 물어보고. 그런데 지금 엔진을 보강했잖아요. 네. 제로기가 나 잡아봐라 또 올라갔는데 계속 오네? 근데 아무면 안 돼. 격추가 되기 시작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52 그 H 스트라토 포트리스라는 폭격기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제 폭탄창이 있고 폭탄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30톤이 넘는 무장을 한꺼번에 투하를 할 수 있는 그 폭격기이고 핵전력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B-52가 국내 훈련이냐 아니면 어떤 시위 목적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용기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이야. 저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진짜요? 전쟁박물관 가시면 왜?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저게요. 그 옛날 버전. 옛날 B-52. 버전. 저게 되게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폭격기를 만들고서 더 이상 만들질 않아요. 저 다음은 없었어요. 있긴 한데 저거 다음부터 이제 우리 스텔스 폭격기들이 스텔스 나오기도 폭격기 해요. 들어갔어요. 그 전에 제레시 폭격기 저게 마지막이에요. 저게 마지막에. 스텔스 폭격기 B1, 이와. B2 네. 그것도 한반도 전개를 하는데 스텔스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B-52잖아요. 그쵸. 저게 나는 겁니다. 휴전선. 까불지 마라 하고. 얼마나 무서울까? 저게 내 머리 위로 있으면. 그리고 핵 폭격 기능 있잖아요. 그치. 네, 전략 폭격기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F-111이라는 전폭기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가변익, 아까 F-14와 동일하게 가변익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전폭기인데, 요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베트남전 당시에 임무를 수행했던 형태의 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보시면 야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은색으로 도장이 돼 있고, 베트남전 당시에는 저고도 침투를 통해서 폭격을 하고 이탈하는 그런 전법을 써서 효과를 봤었고, 이게 추가로 나중에 더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가 통상 이제 적 전차를 파괴하는 전투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A-10, 탱크 킬러라는 그 별명이 붙여져 있는 A-10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걸프전에서 가장 많이 이라크 전차를 파괴한 전투기가 이 F-111 전투기입니다. 기존의 A-10이 이제 주간에 저고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면 밤에 그 F-111이 그 페이브텍이라는 적외선 로 조종할 수 있는 포드를 가지고 명확하게 표적을 식별해서 임무를 적 전차를 파괴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했었고요. 페이브텍이라고 그래서 페이브텍? 전투기에 이제 센서가 달리기 시작해요. 센서를 답니다. 페이브텍의 소스가 적외선이에요. 적외선으로 식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막이 빨리 모래가 빨리 식어요. 식죠. 그거 저기 있네 연령상 장비인데 더 좋은 거죠. 정확하게. 그걸 보고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서 폭탄을 떨어뜨려요. 때리는 거지. 정밀 폭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동 켜고 있다가 난리가 나는군요. 네. 사실 어렸을 때 저희 세대들은 다 그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문방구에 들려서 이렇게 모형 하나씩 사서 만들었던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모형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이 모형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서 그 모형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실제 모형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아서 인연을 맺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김동효 마니아님은
한 12, 13년 전에 저희 회사에 업무차 방문을 하신 적이 있어서 이제 그 인연이 시작됐는데 저희 회사 신제품이 나오면 저희 그 샘플 같은 것들도 만들어 드리면서 지금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군용, 그러니까 K방산 관련된 장비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서 군용은 이제 밀리터리라고 하는데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FA50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소비자분들이 그 좋아하고 계시고 이게 이제 와디프 형태의 그 작품인데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만드시는 것과는 조금 달리 마킹 같은 것을 자작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킹이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 T4 그 훈련기 마킹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마킹류를 다 제가 자작해서 만들었고요. 이런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경고 문구가 이제 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래 사진을 보고 자작으로 데이터 마킹을 만들었었고요. 이런 부분은 보시면은 실제 그 항공자위대 기체에 새겨져 있는 그런 표식을 그대로 워드를 쳐서 데이터 마킹을 만들어서 작업을 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일본의 T4 훈련기가 생산된 지 오래된 노후 기체다 보니까 훈련 임무 중에 추락을 해서 안타깝게 조종사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록히드 마틴과 같이 개발했던 T50 훈련기가 해외에서는 록히드 마틴이 같이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록히드 마틴의 T50으로 해서 일본에 배치가 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 본 기체가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만들었던 이 항공기 모형이 흔히 얘기하는 밀리터리 덕후들 사이에서는 좀 화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제 그 전투기를 받아 쓸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와 함께 같이 협력하면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설왕설래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F104 스타파이터가 우리나라의 도입 후보에 잠깐 언급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F104 스타파이터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다면 어땠을까라고 해서 만들어봤던 모형이고요. 미국의 전투기 사업에서 F-15E와 F-16XL이 경쟁을 붙어서 F-15E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F-16XL이 선정이 됐었고 그 기체를 우리가 도입을 했을 때 어땠을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워디프로 만들어 본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모형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선물할 때나 뭐 이럴 때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어린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행사에 나가게 되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면서 즐거워하는 그 표정들을 볼 때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덱스 행사가 열리는데요. 아덱스 행사 때 요즘 K방산이 워낙 잘 나가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 행사 기획단에서 K방산과 관련된 종이 모형을 만들어서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겠냐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동호회 인원들과 함께 대표적인 K방산의 아이템들을 종이모형으로 만들어서 홍보 용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형을 좋아하는 사람의 한 입장에서 모형이라는 좋은 취미를 주변에 널리 알리고 지성훈 페스티벌 같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그런 모형을 만들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장면, 전사의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즐거운 모형 생활을 오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es, please, baby.
근데 지금 이 디테일도 장난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맘대로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모형인 거였습니다. 모형 마니아. 네, 모형 마니아군요. 우린 모형 마니아 오면은 그냥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원하는,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형이랑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손대기 시작했고요. 그럼 저런 모형 마니아 중에서도 전투기 쪽에 특화되신 것 같아요. 황태우님. 안녕하세요. 저 모형 만드는 황태우라고 합니다. 밀리터리 모형 만들다가 배 만들다가 배도 만들다가. 배도 만들다가. 야, 야, 이거 진짜 디테일 봐. 디테일하다. 우와. 네. 뭐 이것저것 다 만들었는데 요즘 팬텀 만드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팬텀 만드는 거. 팬텀 또 빼먹을 수가 없죠. 저희 작곡하신 선치님께서 모형을 좋아하셔갖고 저 유치원 가기 전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모형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 거의 한 50년 모형을 만들고 있네요. 50년이요? 아, 그래도 어떻게 그걸 다 야, 우리 밀당백 사업을 물려받았지? 그러니까 우리 밀당백에서 모형 가장 오랫동안 만드신 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와, 디테일 보세요. 저 스토리 보세요. 제 정확한 직함은 스페이스 디렉터, 공간 감독이고요. 전공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요. 엔지니어링 회사에도 있었고 광고 회사에도 있었고 건축주 또는 광고주가 주는 일을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그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수주를 하게 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내가 일을 해도 내게 아니고 내가 광고 대상을 받아도 내게 아닙니다. 그런 게 뭐 이렇게 싫진 않지만 제가 제 맘대로 하고 싶은 일,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모형인 것 같습니다. 여의도 비행장이요?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2년 한국전쟁 당시에 여의도 비행장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WMM은 2022년 제가 베스트 오브 더 쇼를 수상했는데요. 미군이 여의도 비행장을 운영을 했고, 그래서 보시면 기체는 호주 기체인데, 예, 서플라이들은 전부 미국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바닥은 자세히 보시면 철판이 깔려 있어요. 여의도는 모래 땅이었대요. 근데 모래 땅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인스턴트로 만드는 비행장에 이렇게 철판을 깔아서 만들었답니다. 아, 그 오돌도돌한 그 철판 네, 알죠? 그겁니다. 구멍 막 구멍 뚫려 있는 거. 우리 예전에 있었던 그거. 네. 이 사람들은 생판 모르는 나라에 가가지고 하루에 목숨 걸고 2번, 3번씩 적진에 가가지고 폭탄 떨어뜨리고 오고 그런 부분에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워낙에 작은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기체에다가 대입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팬텀인데 네네네네네. 이게 그 시기에 맞춰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밀리터리 하다가 비행기 만든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성비가 좋은 기체를 골라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러워지네, 이렇게 바뀌네, 이렇게 하다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하나를 더 알 때마다 하나를 더 표현을 해보게 돼요.
국가마다 비행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정비하는 정비병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나라마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와, 정비병들의 의식에 따라서 팬텀이 달라질 수 있었다. 특징이 다르다.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 공군은 굉장히 거의 뭐 결벽증에만큼 깨끗하게 쓰고요. 그 한번 정비를 갔다 오면 네. 깨끗해집니다.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세차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세차가 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병들 뭐죠? 그러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알죠. 그런 것처럼 아유 팬텀은 얼마나 더 소중하게 했겠습니까? 더러운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헬렌 에어포스 그리스 비행기인데요. 이건 정말 더럽습니다. 제일 더럽다. 아,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팬텀인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려고 사진을 많이 찾아봤고요. 실제적으로 일본 기체들도 이렇게 더러운데 자료집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의 사진 갖고 저거를 또 저렇게 만드신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저게 왜 더러워졌나 보니까 대한민국 공군은 한번 창에 들어갔다 오면 색칠도 새로 싹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해질 수밖에 오, 없는데 야. 아마 저기는 안 왔나 봐요. 사실은 이제 모든 것들이 쓰면 더러워지고 낡아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표현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비행기 만드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이제 밀리터리, 탱크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웨더링하고 해서 차에 흙 튀고 진흙 튀고 뭐 풀 들러붙고 녹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비행기엔 이런 게 없나? 하고 구글링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 웬걸 비행기는 더 심하더라고요. 이 비행기 다 까져 있고 데일리 메인터넌스하는 패널들 너무 더럽고 엔진 뒤 완전 엉망이고 저는 이제 그런 표현하는 게 익숙하니까 비행기에 좀 대입을 해서 실기처럼 한번 해보자. 실제 비행기 보면 엔진 노즐에서 뜨거운 열기들이 나오고 가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밑에가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이건 팬텀에서만 이런데요. 요즘 기체들 보시면 엔진이 맨 뒤에 있어서 엔진 열이 기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이 시기에는 엔진 뒤에 동체가 아직 더 있어가지고 여기가 항상 이게 더러워져요. 근데 이거를 잘 표현을 다른 분들은 안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웬만하면 비슷하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쪽을 색칠을 안 하고 메탈로 그냥 놔두는 이유가 색칠하면 계속 검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메탈을 그냥 놔두는 그 열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저쪽이 계속. 예. 근데 그 정도 열을 받는데도 멀쩡한 것도 대단하다. 그러게요. 팬텀의 가장 큰 힘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이 팬텀은 우리나라도 그 미국에서 받아서 쓰지만 일본도 쓰고 있고 뭐 저희 독일도 쓰고 있고 그리스도 쓰고 있고 이스라엘도 쓰고 있고 전 세계 미국 우방은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팬텀은 핵을 쏠 수가 있는 상태로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몰랐어. 우리보다 나중에 받은 일본은 핵을 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 버전을 그대로 받아서 핵도 쏠 수 있고 공대 공도 공대 지까지 다 쓸 수 있는 기체를 받아왔던 거죠. 처음에 받은 기체 자체를 미국에서 그냥 받아서 네. 급하니까 가져왔는데 네. 그다음부터는 생각한 거죠. 딴 나라 수출하는 버전은 네. 아, 이 기능 빼야겠다, 이 기능 빼야겠다 해서 아, 핵은 필요 없다. 그렇죠. 핵 투발 기능이 그걸 있어서 주기엔 얘기가 좀 달라진 어렵잖아요. 거죠. 일본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들어갔는데 저 초기에 도입한 팬텀기에는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기 아, 주고 나서 이제 머리 긁고 있었구나. 이 팬텀이란 기책은 역사적으로 보면 소련 당시에 미국이가 마하의 속도로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미국이가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적하려고 급하게 만든 게 팬텀이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한국전 때 미그 15가 나와요. 네. 그거와 대적을 한 전투기가 이제 세이버 F-86이라는 네네네. 그래서 서로 싸우는데 네. 미그 17이라는 전투기가 나옵니다. 근데 15 이상으로. 예, 17의 기동성이 좋아요. 지금도 북에서 저게 있지 쓰죠. 않습니까? 예, 15, 17, 21 뭐 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항공기가 개발되는 역사를 보면 어느 한쪽에 뭐가 나오면 아 얘보다 조금 더 좋은 거 만들어야 되고 이거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기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거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된 거죠. 이걸 개발할 당시에 마하를 넘는 속도로 다니는 비행기들은 기총으로 어떤 도그 파이팅이라고 하죠. 상대를 제압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요 가운데 달린 거는 발칸포드라고 기총을 여기다 달아서 썼기 때문에 잘 안 맞았겠죠. 저게 뭐냐면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전투기에 기총이 내장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 때 당시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미사일 만능주의가 퍼집니다. 네. 이제 BVR 미사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우리가 가시거리에서 도구파이터 없이 레이더 미사일로 적을 격파한다. 그러니까요. 기총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총을 안 넣는데 버튼만 누르면 가서 맞히는데. 네. 그랬는데 도구파이트 할 때 기총이 필요하구나 해서 내장형이 없으니까 외장형 파드를 만들어서 다른 거죠. 아, 나중에 옵션으로 넣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네. 따지면. 그래서 보시면 요 기체는 우리나라 기체인데 코가 조금 더 깁니다. 보시면 요 부분은 앞에 요 부분이 기총이 들어가는데요. 발칸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만큼 길어진 겁니다. 아, 앞에, 그치. 어쨌든 기총은 머리 쪽에 달아놓는 게 좋지. 배에 맞죠. 달면은 뭔가 각도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네. 배트링 기관포가 달려있죠. 우와. 이게 너무 궁금해. 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팬텀은 또 이제 코드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르는 애칭인 거죠. 뒤에 꼬리 날개가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게 그게 그 스푸키라고 하는 도깨비가 모자 쓴 그거 같다고 해서 이제 뒷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팬텀이라고 그 애칭하게 된 거고요. 몇 년도입니까, 이게 도대체? 19년으로 19년. 우리나라에선 작년에 팬텀이 퇴역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취역했다, 퇴역했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우리한테 봉사한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아니, 얘가 사람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 그러네. 또 그 표현도 맞네. 너무 깔끔한 표현이다. 사실 이제 색채에서 얘기할 때는 환경 색채라고 해서 우리나라 땅, 하늘, 바다 뭐 이런 색깔을 위주로 해서요. 위에 적기가 떠 있을 때는 여기 내려다 봤을 때 우리나라 바다색, 하늘, 그 땅 색깔 이런 거랑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 미국 도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걸 생각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거꾸로 요 바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하늘색이어야지 이게 눈에 안 띄거든요. 근데 이게 뿌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미국에서 받았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도장을 되게 멋지게 하는 전투기들 볼 수 있잖아요. 네. 야 멋있다. 거기 빨간색 독수리 그려놓고 악마 그려놓고 네네네. 멀리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총 맞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맞지. 멀리서 보면 저 하늘색이 잠깐 보다 보면 없어져요. 잘 안 보입니다. 보시면 방위성금 헌납기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희가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그때 방위성금이라는 걸 모았기 때문에 방위성금 헌납기라고 명명이 됐고, 공군 공공기지에서 베풀어진 방위성금 항공기 헌납식입니다. 국민학교 어린이로부터 대기업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기꺼이 낸 방위성금으로 마련한 팬텀 전투기 5대는 필승편대로 명명되는데 신의 FOA 자유의 투사와
F-5E 타이거 전폭기의 축하 비행이 있었습니다. 방위성금 모아서 비행기를 살 정도면 우리나라 공군에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관리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또 왜 그러면? 사실 내가 지금 암을 앓았다가 이제 좀 안 몸이 좋으셨구나. 복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아예 작업을 못했고 몸이 좀 나아지고 완치가 돼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랑은 좀 다른 것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일지는 몸이 좀 나아지면 알겠죠. 지금은 뭐 집중도 안 되고 손끝의 감각도 잘 없고 그다음에 이게 만지면 막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제가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요 손 보면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휘어버렸거든요. 수술을 받았는데도 이게 안 펴지더라고요. 근데 요게 끊어지다 보니까 애칭이라는 부속들은 뭐 0.5mm 폭의 길이가 2mm, 3mm 이런 것들을 핀셋으로 접어서 만들고 그걸 붙여야 되는데 요 손이 이렇게 되니까 감각 돌아오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세밀한 감각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배를 못하게 좀 멀리하게 됐고요. 아마도 이게 죽음의 문턱을 한번 넘었다 온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게 뭔가 좀 다른 것들을 만들지 않을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랑 뭐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공부인 것 같아요. 일상적인 건축물이나 뭐 볼 수 있는 가구 뭐 이런 게 아니라 비일상성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몇 배나 빨리 이것들이 변하고 그런 강력한 힘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뭐 이런 거 계속 공부하게 만들더라고요. 제 주변에 진짜 엄청난 마니아들이 많거든요. 전 제가 보기엔 굉장히 평범한 사람 같은데요. 저더러 넌 그래서 뭘 제일 좋아하니 하면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항모의 시대. 그 항모에서 위력을 떨쳤던 함재기, 그 중에서도 전 세계 하늘을 날았던 팬텀. 그 팬텀 매니아라고 불러주시면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멋지시다. 내가 가야 될 길인가 보다 하고 운명에 이끌려서 항공기와 전투기, 특히 전투기를 좋아하고 이를 많이 알리고 싶어하는 마니아 김동경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좋아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좋아하는 것 이전에 제가 예전에 전투기를 좀 몰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또 마음이 또 편해지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인상도 엄청 좋으시네요. 이 전투기의 파일럿 출신 이 미러 선글라스. 기억에 남는 제 작전은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요. 그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죠. 그때 저는 항상 하늘에 있었습니다. 저희 편대는 항상 하늘에서 긴장감 가지고 조우를 하고 있었고요. 야, 그 한 일주일 동안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원점 타격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쥐 죽은 듯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힘은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겠구나. 인터넷 마니아라고 하기에는 뭐 어쩜 더 그냥 찐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파일럿이셨으니까. 그냥 정말 군을 사랑하는 그러니까요. 주변에
저희 친지분 중에 조종사가 또 계셨어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부대에도 제가 어렸을 때 방문을 한번 했는데 선글라스 끼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휘하시던 모습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내가 가야 될 길인가 보다 하고 운명에 이끌려서 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조종사가 되고 지금까지도 이제 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비행 생활을 제일 처음 같이 한 훈련기입니다. P-41이라고 지금은 전량 퇴역해서 다른 비행기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옆에 교수님하고 비행했던 첫 비행은 정말 내가 이렇게 비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 기억. 그런 첫 경험들을 절대 잊을 수 없죠. 옆에 보이는데 이 비행기 제 두 번째 비행기 보시면 납작한데 프로펠러가 없죠. 제트기입니다. 중등훈련 비행 과정의 주 기종이고요. T-37이라고 이 비행 특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에어로바틱 기동부터 편대 비행, 계기 비행 다 해서 이걸로 조종사의 기량을 거의 다 숙달을 합니다. 옛날에 저걸로 아마 그거 공중국의 팀이 저거 그래요? 그랬을 거예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밌었던 게 적어도 항법이라고 저게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적어도 침투하는 훈련을 이 비행기부터 시작하는데 교관님이랑 이제 같이 타죠. 그 루트가 남해안을 돌아오는 루트예요. 남해안 적어도 항법을 하는데 옆에를 봤는데 스님이 빗자루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와, 그 정도까지?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거 뭐지? 우린 뭐지? 그게 뭐냐면 그 절이 바위 옆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눈이 마주쳤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밖에 이렇게 계속 주시하고 계셨던 그러니까요. 그게 가능한 얘기군요.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능한 거네요. 이 전투기가 F-5A라고 프리덤 파이터인데 프리덤 파이터. 식에 이어서 4대의 F-5A 편대는 12비행을 했는데 이로써 우리 공군은 동네 F-86 세이버 제트기로부터 근데 제가 탔던 비행기는 예전에 F-5EF라고 타이거2 이거 다음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T-38 훈련기를 모토로 했고 보시기에도 약간 좀 간단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운영 유지비 싸고 간단하고 정비하기도 쉽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걸 도입해서 처음 사용을 했죠. 그래서 많이 활약을 했어요. 동서해안 대감첫 작전 때 많이 투입돼가지고 활약을 많이 했던 다목적 전투기예요. 공대공 공대지. 굉장히 아직까지 쓰잖아요, 저걸. 옛날에 보면 전투기 조종사면 로망. F5 타. 로망. 멋있다. 약간 그런 전투기의 원류였죠. 이 기체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했던 기체입니다. 팬텀, F4, 도깨비 하면은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했고 본 것 같습니다.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한국 공군이 정말 어렵게 미국으로부터 받아냈죠. 전투기의 클래식 가도 같은 전투기죠. 이게 나타나면서 공중전의 양상이 바뀌어졌죠. 그 전까지는 유관거리에서 전투를 했다고 하면 이 전투기에 나타나면서 가시거리 어려운 얘기로 BVR 미션을 수행했던 전투기라서 전투기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전투기입니다. F4 팬텀. 저게 1960년대에는 저게 지금의 F-22 랩터예요. 육군에서는 M16을 받고 공군에서는 저걸 받은 게 한국군 현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을 하다가 얼마 전에 퇴역을 했죠. 참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팬텀이 달고 있는 뒤 보면은 폭탄이 보이겠지만 폭장량을 따라갈 수 있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 힘이 좋고 폭장량이 좋아서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팬텀 타신 분들은 등치도 커요. 비행기가 크거든요. 일화 중에 하나는 제 군산기지 있을 때 탑건 1 보셨나요?
거기서 매버릭이 그런 얘기를 해요. It's time to buzz. buzz라니까 놀래킬 타임이다. 그러니까 그때 장면 보시면 타워에 중령이, 관제 특히 중령이 커피를 마시면서 Pattern is closed. 너 들어올 패턴이 없어. 못 들어와. 근데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500라트로 타워를 옆에 쫙 지나가니까 이 중령이 갑자기 커피를 다 쏟으면서 갓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은 걸 제가 군산에서 한번 해봤죠. 낭만 있다. 군산 관제사들은 미국 관제사인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좀 미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어요. 제가 이제 F-16으로 전출을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내가 마지막 비행이다. 그랬더니 근데 관제를 자기가 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좀 리퀘스트가 있다. 뭐냐? 리퀘스트 버즈 더 타워. 바로 사건 장면 연출하더니 패턴이지 클로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비행하고 들어오면서 군산 타워 리퀘스트 버즈 더 타워 그랬더니 똑같이 딱 쳤더니 패턴이지 클로즈 그러더니 but you are my friend 허가를 해줘서 적어도 한번 타워를 지나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 친구 되게 고마웠습니다. 여기. 패기가 있으신 분이네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면서도 아니, 지금 얼굴이 굉장히 상기되고 빨개졌어요. 좋아하시네요. 네, 여기 있는 이 장비들은 제가 썼던 것들 또는 훈련하면서 서로 교환했던 것들 제가 몸담았던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는 전량 제가 전역하면서 받았고 문제없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 헬멧 가방인데 제가 있었던 부대들 그리고 뭐 경력들 영해 F-16 1000시간 이상 넘어갔을 때 받았던 1000시간 펠콘 마크가 여기 있네요. 같이 있네요. 네. 와, 이쁘다. 이건 제가 썼던 헬멧이고요. 뒤쪽에 이제 뒤에서 봐도 나다 레드베런 제가 좋아했던 그 마크를 가지고 있고요. 빨간색 이 호커 3엽기 이게 1차 대전의 에이스 만프레드 리트 호펜이라는 사람이 타던 비행기인데요. 제가 아까 헬멧에 있었는데 뒤에 있는 마크가 만프레드 리트 호펜을 기리는 그 부대 마크. 제가 좋아하는 조종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F-16 첫 번째 F-16 대대를 떠났을 때 받은 F-16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떠날 때는 KF-16 그래서 맨 양 끝에 암람 이게 열추적 미사일이 아니라 레이더 미사일이 이렇게 달려있죠. 그리고 보시면 안쪽에 열추적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그리고 폭탄들 GBU 야, 진짜 똑같네요. 이런 모형을 보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대대원들만 가지고 있는 조종사마다 담당 전투기가 따로 있는 거죠? 네. 담당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가치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즘 핫하죠. KF-21이라고 해서 조금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는 전투기. KF-21 보람에 이전에 전투기에는 없었던 IRST라고 해서 인프라레드 서치 앤 트랙 시스템이 여기 모디파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무장들이 좀 달라요. 암람 대신에 유럽의 미티어 미사일이 여기 4발 반매립형 세미 스텔스기 때문에 반매립형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 타겟팅 파드 있고요. 향후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야, 저렇게 평생을 담아서 저걸 직업으로 삼으셨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대단합니다. 뭐 또 더 있습니까? 뭐지? 금요일이 되면 프라이데이 패치도 좀 약간 패치 대대 마크를 좀 바꾸게 하고 이름표도 좀 바꿉니다. 이제 개인 콜 사인을 받아서 주말이니까 안전비행하고 이제 잘 재밌게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그런 콜 사인들을 붙여주는데 콜 사인을 붙일 때는 약간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재밌는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사고를 쳤거나 그런 것들이 붙여지는데 자기 자신이 만들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콜사인 이거 어때? 그럼 오케이 하면 이제 콜사인이 부여되고 콜사인을 받습니다. 콜사인이 없는 사람들은 뉴 가이즈라고 해서 대대 처음 온 사람들 아직은 대대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와서 콜사인을 받으면 아 이제 비로소 콜사인 받고 대대원이구나. 재밌네요. 콜사인을 본인이 이제 닉네임처럼 짓는 게 아니군요. 뭐 제 콜사인은 예전에 이름 때문에 도쿄
교? 아, 이름이 동경이셨으니라고 하셨죠? 대부분 이제 선배님한테 반말 못 하잖아요. 근데 프라이데이는 이제 그러면 콜사인 불러야 되면 후배지만 헤이 도쿄. 그래. 근데 왜 반말하는 것 같지? 너 좀 기분 안 좋다? 뭐 이런 뭐 그런 거 하라고 금요일 날은 콜사인을 서로 부르는데 계속 금요일만 되면 애들이 반말을 하네. 뭐 이제 그런 재미가 좀 있었죠 전투대 때. F16, F15는 M61, 6열. 그죠. 그럼 배럴이 6개 있는 게틀링인데 3열이라는 것은 코스염 하고 나오시는 분 맞죠? 총구속 맨 얼굴을 내가 좀 3열. 그리고 무게 항공기, 전투기를 좋아하고 이걸 정확한 잘못된 지식이 아니고 보편된 지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라는 걸 봤는데 특히 전투기 분야의 이런 채널들을 많이 봤는데 전혀 맞지 않는, 특히 F16을 누가 설명을 하는데 전혀 없는 이상한 지식 전달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자.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그걸 조금 잘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전투기나 항공 분야를 좀 부흥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 직접적인 정보를 또 전달하고 KF-21에 안 보이는 것, 이것은 바로 볼텍스입니다. 그리고 스피파이어는 독일의 제공 전투기 BF-109기와의 교전임으로 부여받습니다. 저는 이제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사실 공군에서 사고들이 좀 나고 할 때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같이 근무를 했었던 후배가 생을 달리하게 된 뭐 사고로 순직한 후배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를 할 때 배우자 우리 후배님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주말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너무 바빠서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뭐 나와서 일할 일이 있을 때 아들 데리고 와서 있는 걸 보고서 야,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희망이 좀 있다면 그런 걸 홍보를 좀 더 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신 거죠? 저희 그 순직한 파일럿분들 자녀 도와주는 그 재단이 있어요. 공군에서 운영하는 예. 하늘사랑 재단이라고. 네, 아. 지금도 파일럿이죠. 지금도 파일럿. 직장을 바꿔서 예전에 제가 전투기 조종사였다가 지금 이제 민항기 조종사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그 모습은 저희가 보기가 힘들겠네요. 정 원하시면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탔어요? 우와, 탔어요? 탔나 봐. 시뮬레이터 타는 건가 보다. 아. 야, 진짜 그 비행기 조종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시면 밖에가 지금 인천공항인데 여행 가는 분위기 다 납니다. 인천공항이 아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장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737-8이라고 737 기종 중에서 최신 기종이에요.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어디 한번 여행 가볼까요? 동경으로 가시죠, 동경. 네. 그러면 나리타 공항으로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보통 이제 우측석은 부기장이 탑승하고 좌측석은 캡틴, 기장님이 탑승하죠. 제가 기장은 아니지만 오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왼쪽에 탑승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플랩 같은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스위치들을 다 확인합니다. 이거. 들어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전투기 안 두고. 저는 F-35 시뮬레이터 타본 적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전. Clear for takeoff, runway 34 right, EasterJet 601, ready, parking brake, release. 이륙 가겠습니다. N1 40. Stabilize, 토가. rotate. 올라간다. 오. Three thousand.
기본적으로 전투기는 오토메이션이란 지금 보시지만 앞에 오토매틱 플라이트를 하기엔 이런 패널이 있어요. 근데 전투기는 이런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매뉴얼 플라이트. 조종사의 감각에 의존해서 하는 게 전투기 조종사고요. 하지만 우리 민항기는 정해진 길을 가야 돼요. 정해진 곳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 플라이트도 중요하지만 오토메이션을 이용한 그런 항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아, 공군 시절 버릇이 나온다고요? 막 한 바퀴 돌리는 거 아니에요? 관제사분들이 항적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뭐 1시 방향에 뭐 5마일에 어디 여객기가 지나간다. 근데 저도 모르게 거울 보면서 1시 방향 10 o'clock high inside 하면서 옛날에 조종사 요격할 때처럼 확인해서 빨리 찾고 그런 거 습관적으로 나오고 타겟 인사 아 타겟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웃기도 하고 그런 직업병 옛날에 직업병이 있었죠. 아, 그럴 수 있죠. 약간 자랑스러운 습관일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재밌잖아요. 전투 조종사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에서 계속 비행하는 게 제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직장을 바꿔서 민항기를 타고는 있지만 민항기에서도 못다한 비행 안전, 안전 운항 그리고 우리 승객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항공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들이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홍보도 좀 하면서 끝까지 조종사의 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전투기 전문가에서 이제 제가 가진 경험과 이런 거를 알리고 싶은 항공 마니아입니다.